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 그리고 자바 패키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키지가 뭐다? 모듈이 뭐다? 뭐 폴더다, 폴더들.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특정 폴더에 모여있는 클래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폴더가 패키지가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하는 겁니다. 최근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개념을 잡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개념이 뭐다를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뭐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기회가 되지만 이 교양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양으로 만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또 처리 방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패키지, 자바 패키지 활용에 들어가서는 랩, 스트링 버퍼, 스트링 토커나이저, 메스, 캐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 할 땐 도리어 좀 개념이 대충 이렇게, 뭐 하는 거구나가 좀 잡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래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자바의 특징이고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생산성, 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의미,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알고서 들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도움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포기하는데 또는 스킵하는 데 도움이 될까 봐 좀 겁이 좀 나긴 합니다. 예, 오늘 설명하는 제너릭과 컬렉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성격이 좀 많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자료 구조, 데이터 구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이런 건데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프로그램 구현하기도 벅차고 처리 방법,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처리된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 이것까지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들어놓고요. 나중에 또 산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필요할 때가 됐을 때는 이 자료 뒤져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컬렉션이 뭔지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컬렉션 제너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자바에서 의미하는 말 간단히 설명을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컬렉션이라고 적어 놨는데, 배열이라는 거 기억하죠? 배열. 예, 배열의 단점을 극복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여해서 쓰다 보면, 양이 많아지면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뭔지. 그럴 때 그걸 편하게 쓰는 방법으로 이름은 동일하게 주고 거기에 첨자, 마치 방에 방번호를 달아주듯이 몇 번째 데이터, 몇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열을 쓸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열을 쓸 때는 방을 몇 개 만들 건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이런 걸 미리 다 정의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특히 크기는 명확히 정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빼내게 되면 그 전에 빈칸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데이터가 한 10개쯤 들어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다 특정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어. 즉 삽입하고 싶어. 이럴 때는 뒤에 있는 걸 하나씩 다 뒤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객체들의 삽입과 삭제, 검색 기능을 갖다 주기, 요 삽입 기능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배열을 썼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컬렉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컬렉션의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설명을 할 건데,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여기서 제공되는 다양한 메소드들은 프로그램을 안 짜도 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 검색하는 이 기능들이 컴퓨터공학을 배우는 친구,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필수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자료 구조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 자료 구조에서 주로 학습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본으로 여기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자료 구조를 제대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료 구조에서 배운 내용을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원리만 학습하는 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기능을 가진
가변적인 크기, 아까 배열은 고정이라고 그랬죠. 가변적인 크기를 갖는 컨테이너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박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그걸 처리하는 메소드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제너릭입니다. 제너레이션, 만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제너릭입니다. 그러니까 컬렉션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죠. 엄밀하게는 쓸 건데 그걸 만드는 게 제너릭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 목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썰이 너무 길었네요. 예, 제너릭과 컬렉션 오늘 배울 내용들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두 가지 배우는 겁니다. 컬렉션과 제너릭 배우는 거거든요. 컬렉션이 뭐다,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만든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컬렉션의 개념 이해하고요. 컬렉션을 구현한 클래스의 활용 방법, 거기에 보면 벡터, 어레이 리스트, 해시맵 이런 컬렉션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무언지, 또 이터레이터, 반복자라는 거거든요. 이터레이터 하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컬렉션의 요소들을 검색하는 방법, 또 컬렉션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을 만드는 방법인데 제너릭이라는 게 제너릭이 뭐다, 제너릭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작성하는 방법은 뭐고 그 메소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해도 프롬 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프롬 더 효율적으로 짜고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교양 있는 학생들은 좀 스킵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럼 이제 컬렉션의 개념, 컬렉션이 뭔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앞에서 설명할 때 보면 이런 얘기 했었죠. 고정 크기 배열이 가진 단점을 극복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배열이 뭔지를 알아야죠. 배열을 다 알고는 있겠지만, 배열의 특징, 배열이 뭔지 알고, 컬렉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비교하죠. 배열은 이렇게 공통된, 그러니까 처음에 배열을 선호할 때는 이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방이라는 의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거기에 7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 라고 미리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0, 1, 2, 3, 4, 5, 6번까지 방번호는 0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선언했을 경우 내가 이게 아니라 난 데이터 8번째, 9번째, 10번째 데이터가 또 있는데 추가하고 싶어, 이럴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크기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배열 또한 배열 중간에 객체를 삭제했을 경우, 즉 이걸 내가 없애버렸을 경우 여기에는 빈칸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걸 옆으로 자동으로 당기는 기능이 없습니다. 즉 메모리 사이즈가 한번 설정하면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거고요. 난 내용만 보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거를 빈칸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너뛰는 프로그램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하지 않고 아니야 난 빈칸이 생겨 자동으로 당기고 싶어, 이럴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응용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배열의 특징이면서 단점입니다. 크기가 고정된다, 중간에 삭제했을 경우 그 순서를 재조정할 수 없다, 또 데이터를 찾으려고 순차적으로 다 뒤져야 된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 나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활용된 게 바로 컬렉션이란 개념이거든요. 배열의 기본 개념을 갖고서 넘어가는데 거기 특징을 더 살립니다.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렇게 뭉뚱그려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면 이 목록은 어디 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이게 이제 참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는 거고 사용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왜? 이미 패키지로 개발이 돼서 저장이 돼서 제공이 된다는 거거든요. 컬렉션의 장점은 가변 크기로서 객체 개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다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하다가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컬렉션 내 객체들을 삭제가 되면 컬렉션 자동으로 자리를 옮겨줍니다. 자동으로 당겨준다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요걸 삭제하게 되면 여기 없어져 버립니다. 자동으로 앞으로 당겨집니다. 이런 바구니에 사과, 배, 바나나, 포도가 있는데 여기 배 빼내면은 그 빈 공간에 사과가 쭈르륵 굴러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한 원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요소 객체들의 저장소, 이 말이 헷갈려 하는데 그냥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객체들은 컨테이너라고 부른다. 객체들의 컨테이너.
바구니라고 한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바구니. 이 컨테이너 말을 쓴 것은 여러 종류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소의 개수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요소의 삭제, 삽입에 따른 요소의 위치가 자동으로 이동이 된다. 크기 자동으로 조절되고요. 위치도 자동으로 배치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크기 배열을 사용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요. 다양한 객체 삽입, 삭제, 검색이 아주 편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을 쓴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가 보네요. 자동으로 잘 정리가 된다는 거네요. 수납 공간인데 잘 관리를 해준대요. 오케이, 그 정도만 받아주면 됩니다. 이 컬렉션을 어렵게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냥 배열 정도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개선된 배열 이래도 되고요. 변수는 변수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추가로 집어넣은 컬렉션 특징을 한번 전체적으로 미리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컬렉션 앞에서 얘기한 이 내용은 알죠? 고정된 그게 배열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려고 만든 걸로, 삽입과 삭제, 검색이 아주 자유롭고 편하고, 그리고 크기를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기법이 제너릭입니다. 제너릭 기법으로 만듭니다. 제너릭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제너릭이라는 기술로 컬렉션을 만든다는 거죠. 컬렉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이름에는 E, K, V라는 게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타입이나 요거는 어떤 데이터냐, 키값은 뭐냐, 어떤 값이냐 등을 정의하는 걸 하고요. T자가 쓰기도 합니다. 타입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씨 부등호로 감싸져 있는, 꺾은 가로로 감싸져 있는, 부등호로 감싸져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부등호로 감싸져 있는 이런 것들을 타입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타입 매개 변수, 타입 매개 변수. 그러니까 즉 제너릭이라는 거 앞에서 컬렉션을 선언하는 기법이라고 했는데 모든 종류의 타입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제너릭이라는 기법으로는 클래스나 메소드를 일반화된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선언하는 이게 키가 되는 거죠. 제너릭 기법을 이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컬렉션을 만들 때는 얘는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한 선언 기법을 쓴다는 겁니다. 즉 타입 매개 변수라는 거로 선언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오케이? 컬렉션을 정의하는 방법이 제너릭인데 제너릭에서는 타입 매개 변수라는 걸 써. 즉 타입을 정의하는 변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하면 값만 저장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다 타입을 집어넣으면 데이터 변수나 배열이 만들어질 때 이 지정된 타입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타입 매개 변수. 그래서 컬렉션의 요소를 일반화시킨 타입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도록 하는 거다. 타입 매개 변수,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용어 몰라도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지, 프로그램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타입 매개를 나타내는 변수가 아니라, 타입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 아니고 이게 한 단어입니다. 타입 매개 변수, 타입이 저장되는 변수,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벡터 2에서 요 2가 이 타입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 대신에 여기 인티저, 스트링 이렇게 타입이잖아요. 이 타입을 여기다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벡터도 일종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벡터라는 데이터 타입은 양과 방향성이 있는 데이터. 이렇게 하기도 어렵죠. 배열 그래도 됩니다. 배열.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고 이게 하나 아니라 여러 개 들어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벡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크기와 방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배열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때 그 배열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쉽게 선언하는 방법, 제너릭 방법을 씁니다. 그때 그 데이터 타입, 즉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컬렉션에서 다룰 수 있는 원소의 타입을 여러 정도 변신하도록 변신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결국 이 소리잖아요. 설명을 많이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즉 꺾은 가로 속에다가 무슨 내용을 적는데 이거를 타입 매개 변수라고 한다. 즉 일반화시킨 타입 또는 제너릭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 매개 변수 맞는 얘기고요. 일반화시킨 타입 맞는 얘기고요. 제너릭 타입도 맞는 얘기입니다. 컬렉션은 여러 종류의 원소들을 다룰 수 있도록 변신이 가능한 클래스이지만 여기서는 실제로는 만들어진다면 쓸 때는 한 타입만 가능한 겁니다. 쓰는 중에 타입을 바꿀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선언할 때는 뭐든지 선언이 가능하지만 쓸 때는 선언된 그 기능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int, 캐릭터, 더블과 같이 기본 타입은 안 됩니다. 객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적인 요소 사용 불가능하고요. 객체들. 아까 이거 객체, 커졌네. 커진 거 있었죠? 랩핑 얘기했었죠? 래퍼. 그때 썼던 거죠. 어떤 데이터 타입도 하나의 객체로 해서 그 객체의 속성, 뭐 인티저 스트링의 크기라든지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이런 기능 지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 타입은 대문자로 쓴다고 이야기했고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 타입으로는 선언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요 얘기 계속 설명할 겁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컬렉션의 특징 설명했습니다. 네, 컬렉션을 위한 자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이게 헷갈리죠? 중요시 여긴 필요 없어요. 컬렉션의 종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컬렉션의 종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기능이나 모양별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렉션은 크게 봐서 셋, 리스트, 큐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라는 걸 배웁니다. 그 시간에 다 배웠던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셋 뭐죠? 셋 집합입니다. 집합. 어떤 데이터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리스트입니다. 이건 어떤 데이터들의 목록 여러 개가 쭉 순서적으로 있다. 순서가 있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차례에 대한 순서입니다. 그 다음 Q는 이제 데이터의 특정한 모양인데 어떤 데이터를 열거할 때 그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어떤 데이터 뒤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가는 있습니다. 괜히 설명하려고 그랬네. 또 헷갈리게. 그리고 또 하나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해시 맵입니다. 해시라는 게 참 애매한데 해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해시는 맵이란 표현을 썼는데 맵. 요게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지도라는 의미인데 지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해서 키와 데이터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어떤 키에 무슨 값을 갖는다. 마치 그러니까 영어 단어 할 때 영어로 표현된 단어도 있고 한글로 표현된 단어도 있잖아요. 즉 영어로 번역하면 한글어로 표현한 방법. 영어로 표현된 애플, 그럼 한글은 사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는 형식의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쓰는 그럴 때 쓰는 클래스입니다. 말이 되게 복잡하죠? 셋 집합입니다. 해시 셋 이럴 땐 여기 이 엘리먼트 요거는 엘리먼트의 약자죠. 객체들. 그래서 벡터, 어레이 리스트 이거죠. 배열인데 어레이가 들어있는데 리스트 어레이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벡터도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로는. 그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가변 크기 배열을 구현하며 주로 배열인데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거의 같은 유형입니다. 요것들은요. 같은 유형이고요. Q 중에 이제 여기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요. 링크드 리스트. 포인터 써가지고 이렇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런 링크드 리스트는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이네. 그리고 스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택은 스택을 구현합니다. 장난치는 것 같은데. 해시 셋은 셋을 구현합니다. 말이 이상하잖아. 보통 스택하면 이런 통을 의미하죠. 그래서 데이터 차곡차곡 쌓였을 때 특정한 성격이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고 빼갈 때는 이것 빼가고 이것 빼가고 이것 빼가 순서대로 빼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빼가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다 빼내야지만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런 특정한 구조의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어레이나 벡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여기에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고 이걸 불러낼 수도 있고 여기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의 위치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스택이라는 건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구조로 있어서 어떤 통 속에 물건을 담아놓은 것과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맨 아래에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 위에 걸 다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Q는 이런 통로를 보통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 데이터를 1, 2만 뽑아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게 되면 옆으로 이동을 하죠. 착착 쌓이게 되죠. 데이터 넣는 곳, 데이터 빼는 곳 이렇게 된 구조를 Q라고 합니다. 큐잉, 큐테이블. 일상 용어에서 많이 쓰나? 대기열. 우리가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영화 보려고 극장에 갔는데 이제 그 입장하기 위해서 딱 사람이 줄을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그 두 명 서서 쭉 나란히 서게 되는데 앞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뒤에 사람이 나갈 수가 없죠. 들어가는 순서는 도착한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착한 사람 순서는 도착한 시간 기준으로 쭉 순서가 매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줄과 같이 먼저 온 사람 여기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여기 있고 이 사람이 빠져야지만 데이터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자동으로 밀려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새로 넣을 때는 새로운 사람은 이 앞에 쪽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늘 뒤에만 붙을 수 있죠. 보통 이런 통로 개념으로 파이프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간 데이터는 이쪽으로만 나갈 수 있다. 들어간 순서에 의해서만 데이터가 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놈 먼저 뽑아볼 수 있다. 얘는 먼저 들어가는 게 맨 마지막에 볼 수 있다. 이거 쭉쭉 쌓이다 보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죠. 뭐 그런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무엇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 네, 스택 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큐도 또 나눠줘요. 뭐 DQ, DQ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뺄 수도 있고, 이쪽도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된 큐도 있습니다. 자료구조 시간에 하는 것들이에요.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어쨌든 컬렉션은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클래스, 이거 클래스 이름입니다. 해시셋,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스택, 해시맵. 이게 클래스 이름이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 형태를 갖다, 즉 인터페이스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같습니다. 예, 컬렉션과 제너릭.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것도. 예, 컬렉션은 배열의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래스들입니다. 이 컬렉션은 제너릭 기법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제너릭을 만드는데 이런 방식을 쓴다, 이런 방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예, 컬렉션의 요소는 객체만 가능합니다. 컬렉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객체라는 거죠. 기본 타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트, 캐릭터, 더블 이런 식의 숫자나 문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 쓴다는 게 아니라 래핑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사용을 했었었죠. 예, 요 I자 대문자, C 대문자, 요걸 대문자로 바꿔버리기 위한 일종의 클래스로 기본 객체된 클래스로 사용을 했었었죠. 그때 박싱, 언박싱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타입을 객체로 자동 변환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너릭이라는 것은 특정 타입만 다루지 않고 여러 종류의 타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클래스나 메소드를 일반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 힘든 거지 실제로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컬렉션으로 해갖고 어떤 배열적인 성격을 갖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배열과 비교해서 컬렉션이 어떤 게 틀리다고 그랬었죠? 사이즈를 가변적으로 할 수 있다.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특징, 배열에서는 그런 게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컬렉션을 쓰게 되면 거기 저장된 데이터, 즉 배열에는 뭐 숫자나 문자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너릭 클래스의 사례. 그래서 제너릭으로 요 컬렉션이죠. 컬렉션, 스택이란 컬렉션을 쓰는데 뒤에 이렇게 E라고 넣는데 요 E라는 게 엘리먼트라는 의미로 해서 쓰는데 예? 이 E의 특정한 타입을 구체화시킵니다. 여기다 인티저, 스트링, 대문자입니다. 앞에 글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정수값을 저장시키는 거구나. 여기는 문자열을 저장시키는 거구나. 라고 여기에 특정한 타입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종류에 자유롭게 물론 이렇게 됐으면 나중에 이걸 바꿔서 쓰면서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컬렉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너릭 클래스의 사례에서 제너릭 스택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제너릭은 특정 타입을 다루지 않고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일반화시키는 기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타입 매개 변수 E, K, V 또 뭐가 있었죠? 맵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네, 그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 내용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예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너릭의 기본 개념에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다룰 수 있도록 일반화된 타입 매개 변수로 클래스나 메소드를 작성하는 기법입니다. 타입 매개 변수, 아까 했던 E, V, K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들이요. 이렇게 한번 정의하게 되면 받아 쓰는 놈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다. 그쵸? 여러분 뭔지 모르겠다 했죠? 뭐 C++에도 템플릿이란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이 제너릭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유사하죠? 그게 뭐지? 제너릭 스택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했을 경우, 예,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여기 2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걸 인티저로 쓰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만 정해주고, 객체 타입이죠. 엄밀하게는요.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특정 타입으로 구체화해서 정의하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열적인 스택이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택이 여기 있구나. 스택이라는 건 이런 통의 비율을 했었었죠.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렇게 착착 쌓이게 되는 거고, 이걸 나중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에서부터 얘 빼내고 얘 빼내고 얘 빼내고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맨 아래 깔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데를 제일 먼저 써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는 데이터 저장 방법입니다. 자료 구조라는 개념이 좀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개념이 아니라 저장을 할 때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쓰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스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듯이 먼저 들어온 게 밑에 깔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싶으면 위에 걸 다 끌어내야 된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기 저장되는 값이 인티저일 때와 스트링일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제네릭 기법을 써가지고 타입 매개 변수로 정의한 경우 내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너릭 뭔지 모르지만 커렉션을 정의하는 기법이래 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뭔지 모르겠죠. 예, 제너릭 스택 E 클래스의 JDK 매뉴얼인데, 어려운 내용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저도 좀 힘드네요. 스택 E 클래스의 제너릭 타입 E를 가지는 제너릭 클래스이며, 이걸 가진 제너릭 클래스이며, 스택 E 클래스는 제너릭 타입 E. 이거 있다는 소리예요. 말을 길게 만들어. 스택에서 E는 구체적인 타입을 정의할 땐 이렇게 정의가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인티저 또는 스트링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그건 지정된 타입만을 다룰 수 있는데 그런 걸 구체화된 스택이라 한다. 스페셜라이즈드 된 스택이라고 합니다. 특별화된, 또 정의된, 구체화된 이런 의미죠. 자바 매뉴얼 JDK API 레퍼런스라는 페이지 이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친근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판단하고요. 전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것. 다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레퍼런스 매뉴얼이라는 건 필요할 때 찾아보는 거지 미리 시간 날 때마다 다 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어 서적을 사서 공부할 때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영어 서적을 누가 다 읽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단어를 찾아서 의미나 또 활용 사례 등을 검사해 보는 거잖아요. 레퍼런스 매뉴얼도 이런 자료들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필요할 때는 검색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벡터 2, 벡터 양과 방향을 가진 데이터의 성격이 2가 들어있네요. 타입 매개 변수,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스택에 저장된 이거는 데이터가 저장된 형태가 이렇게 벡터, 배열이에요, 배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그거의 특징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자바 유틸 벡터라는 패키지에 들어있고 이에는 이 대신에 사용할 특정 데이터 타입을 구체화한다, 정의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 객체들을 삽입, 삭제, 검색을 하는 컨테이너 클래스다. 커렉션은 다 이 얘기 쓰죠. 삽입, 삭제, 검색이 자유로운 편한 컨테이너 클래스다. 컨테이너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걸 클래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클래스란 말을 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배열은 길이에 대한 배열이 길이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걸 극복했다. 그리고 원소 그러다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넘쳐나면 자동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집어넣을 때 많아지면 지가 알아서 조정한다는 겁니다. 누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벡터의 삽입도 중간에 데이터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끼워 넣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인데 일반적인 객체 집어넣을 수 있고 누리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빈칸을 집어넣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보통 아스키 코드 값 0번을 PC에서 쓰는데 널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 타입은 래퍼 객체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정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래퍼 객체는 요 I자만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일반 데이터 타입을 객체화시킨 것, 클래스화시킨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벡터에 객체를 삽입하는 방법은 벡터의 맨 뒤에 객체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원하는 위치, 즉 중간에다 객체를 삽입하는 방법도 지원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에는 이미지는 객체를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런 식의 뭐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지워 버렸을 경우 배열은 여기가 빈칸인 상태로 늘 남아 있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운다는 게 여기다 이제 빈칸을 집어넣나 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데 그렇지만 벡터 데이터에서 삭제라는 명령을 날리게 되면 이게 진짜로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당겨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요만큼 당겨져서 배치된다는 거죠. 즉 크기가 가변적으로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그래서 위에서도 자동으로 길이가 조정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벡터 그냥 배열로 봐도 됩니다. 개념적으로 동일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였죠? 이게 뭐지? 데이터 타입 변수라고 그랬나? 데이터 타입 변수 맞나? 갑자기 또 말이 헷갈리네. 의미는 같습니다. 타입을 정의하는 그런 가변적인 요소들입니다. 벡터라는 데이터 클래스, 벡터라는 클래스, 커렉션 클래스예요. 커렉션을 보면, 커렉션은 컬렉션, 집합이에요, 집합. 어렵게 생각 좀 맙시다. 배열 알잖아요. 변수 배열의 차이점을 안다 그러면 커렉션은 똑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단지 그 배열의 문제점만을 보완해 놨다는 거, 그 차이점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